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고구마는 감자와 함께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구황식물로 여겨왔지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의 어떤 성분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을까요? 영상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효능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 암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해주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생고구마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얄리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 역시 장 안을 청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를 막는 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요즘에도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고구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왜 사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는 그 어느 식품보다 요리법에 따라 그 효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잘못 드시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고구마를 어떻게 드실 경우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드시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의 검은 무늬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좀 생소하시나요? 고구마의 검은 무늬병은 고구마 표면에 검게 원형 모양이 나타나고 육질이 썩게 되는 병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검은 무늬병의 발병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만약에 고구마를 드실 때 쓴맛이 난다면 드시지 말고 뱉어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쓴맛을 내는 것이 바로 아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고구마를 가축에게도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구마를 가축들이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이나 또는 심한 경우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식욕 감퇴와 복통, 호흡곤란이나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가 아깝다고 검게 변한 부위를 잘라 드셔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고구마는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함께 보관해 둔 고구마도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다 있는 고구마도 오염되어 검은 무늬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적정 온도,
12도에서 15도 정도로 서로 다 무르지 않도록 신문지로 두세 개씩 감싸거나 한 칸씩 신문지를 덮어두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드실 경우에는 독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를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아침 식사 대신 챙겨 드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특히 평소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유질과 타닌 등의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 위산을 더욱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가급적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침 공복 고구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서 드시면 독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좋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구마에는 베타 아밀레이스라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베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를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히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고구마를 익히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구마의 베타 아밀레이스가 활발히 움직이는 온도는 70도에서 8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90도 이상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온도는 7, 8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베타 아밀레이스 효소 자체가 파괴됩니다.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고온에서 빨리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달콤해지기 전에 고온에서 빨리 익어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익힌 것에 비해 당도가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서 드시지 말고 찜기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천천히 오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맛도 좋고 영양분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뇨 환자는 군 고구마를 드시면 독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 환자가 군 고구마를 드시면 왜 독이 될까요? 군 고구마는 생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GI 지수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까요? GI 지수란 한마디로 말하면 혈당 지수를 말합니다.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계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섭취된 뒤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는 보통 55 이하이면 낮은 편이고 70을 초과하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GI 지수, 즉 혈당 지수 개념을 확실히 아시겠지요? 고구마의 경우 생 고구마는 GI 지수가 50 내외로 낮은 편이지만 찐 고구마는 70, 그리고 군 고구마의 경우는 GI 지수가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혈중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좋지 않지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고구마는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가 있으신 분은
왜 군 고구마보다 생 고구마를 드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혈당 지수가 낮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오르는 속도가 늦어 건강에 좋지요. 또 당뇨 환자의 경우 공복에 삶거나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되도록이면 고구마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어르신 여러분, 또 생고구마는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 거 보셨지요? 이는 고구마의 상처를 보호하는 얄라핀이라는 성분으로 장안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땅콩이나 소고기 및 감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독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의 주 성분이 무엇입니까?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이지요. 또 땅콩은 어떻습니까? 역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땅콩을 같이 드시면 비만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고구마와 땅콩을 상구로 여기고 있지요. 또 고구마와 소고기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달라 서로 건강 성분의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고구마는 감과도 상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섭취할 경우 고구마 속의 당분과 감의 타닌 성분이 반응을 일으켜 침전 물질이 형성되고 이 물질들까지 생성될 경우에는 위장에 무리를 주어 위출혈이라든가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감은 최소 5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김치나 우유나 귤이나 토마토나 사과와는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장이 안 좋다면 고구마 섭취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고구마 섭취가 왜 독이 될 수 있을까요? 고구마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13%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칼륨 함량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할 경우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신장 질환자의 경우 노폐물 배출 기능이 원활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았을 때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의 경우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빠지고 심할 경우 심장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고구마를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고구마를 씻을 때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도 껍질째 드셔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구마도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껍질 가까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다른 식물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해서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보랏빛 껍껍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는 대표적인 항암물질이지요. 또 철분이나 마그네슘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과 칼슘이나 칼륨 등 대부분의 영양소가 고구마의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씻을 때 수세미를 사용하면
영양소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씻을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라든가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씻고 가급적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마 껍질이 영양 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